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함께할 김범석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첫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낯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툴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습 예제는 이 클래스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진행 방향과 성적 산출 방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 인디자인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알고 있는 포토샵은 주로 이미지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디자인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툴의 기능부터 응용 기능, 더 나아가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쓰임새 있는 예제를 적극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과목은 전공 3학점 과목이고 수업 진행은 이론 30%, 실기 70%의 비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평소 과제 제출 10점, 그리고 출석 점수 30점, 모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성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적인 이론 문제와 실기 테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완성된 디자인 시안은 일러스트 파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제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일러스트 파일로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프린트물로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석 점수는 30점 만점으로 출석 체크는 3시간 수업 중 매시간마다 1회씩 모두 3회가 체크되고 성적에 적용합니다. 디자이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실현할 수 없다면 그건 좋은 디자이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라면 3가지 프로그램은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겠고 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처음인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멋진 일러스트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모두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어도비 포토샵의 차이점입니다. 디자이너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업에 어떤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까요? 내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그려서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니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둘 중에 어떤 그래픽 툴을 사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에 드로잉을 하고 일러스트나 로고, 캐릭터 등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포토샵은 사진과 같이 많은 색상을 가진 이미지를 수정하고 합성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단, 그 이미지를 확대하면 모자이크처럼 이미지가 깨져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성된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 포토샵은 픽셀로 이루어진 레스터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포토샵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자이너들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두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프로그램은 호환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에서 작업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들이거나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올 수도 있죠. 이렇게 두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벡터 이미지가 필요한 디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의 로고, CI/BI, 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인포그래픽, 패턴, 웹과 앱 디자인 등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이미지가 필요한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모션 그래픽에서도
포토샵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들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 두 프로그램의 이미지 형식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만들어지는 레스터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개별 색상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레스터 이미지를 100% 크기의 정 사이즈로 인쇄하지 않거나 이미지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레스터 이미지는 픽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확대, 축소,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용량의 변화가 생기고 이미지의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의 용량을 표현하는 단위가 DPI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DPI 수치가 높을수록 고해상도의 이미지라고 하고 DPI 수치가 낮을수록 저해상도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사각형들이 보일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픽셀인 거죠. 이 픽셀이 1인치, 사방 2.54cm의 사각형 안에 몇 개의 점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도비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픽셀이라는 세 개의 화소가 격자로 배열된 방식을 우리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비트맵 방식은 레스터 방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dpi 혹은 300ppi의 이미지다 라고 한다면 1인치 안에 300개의 도트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300dpi라고 한다면 고해상도의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도 크게 눈에 띄게 손상이 가해졌다고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수치의 예를 들어서 72dpi의 이미지를 가지고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깨지는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위에 보이는 픽셀들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서 색과 색이 섞이게 되면서 그 픽셀들이 어지럽게 도트 안에 있지를 않고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포토샵의 레스터 이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드는 벡터 이미지는 포토샵의 픽셀로 만들어지는 레스터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포토샵의 픽셀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이미지는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그 선의 좌표값이 수학 구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벡터 이미지는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품질이 훼손되거나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선명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쇄용, 웹용 등 다양한 크기로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포토샵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를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포토샵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미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토샵은 레스터 이미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 두 번째,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모드에는 RGB 모드와 CMYK 모드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다양하게 디자인 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쓰임새의 목적에 맞는 색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웹에 올리는 용도라면 RGB 색상 모드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잡지, 신문 등 기타 인쇄하는 용도라면 CMYK의 색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RGB와 CMYK는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색상 모드입니다. 겉보기에 같은 색상으로 보일지라도 어떤 매체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만들려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색상 모드를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혹은 작업 중에 색상 모드를 바꾼다면 그 색감이 달라져서 또다시 이미지를 보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RGB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의 이니셜을 따서 RGB 색상 모드라고 합니다. 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색을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화이트에 가까워집니다. 밝아진다라는 얘기죠. 이 RGB 세 가지의 광원을 모두 섞게 되면 화이트, 또 RGB의 모든 컬러를 다 합치게 되면 블랙이 됩니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산 혼합의 원리로 색을 표현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겠죠. 모니터로 보여지는 웹 작업물 모드는 RGB 모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영상, 웹, 모바일, 애니메이션, TV 등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는 RGB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RGB의 색의 값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단계를 정해놓고 그 각각의 조합을 따져서 색의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결정합니다. CMYK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네 가지의 원색의 감산 혼합을 말합니다. 잉크의 감산 혼합을 말하는 거죠. 삼원색으로만 블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RGB 모드와는 반대로 색을 혼합할수록 계속 어두워집니다. 이 CMYK의 모드는 0에서 100까지의 퍼센테이지로 수치의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출력이나 인쇄 작업, 신문, 잡지, 리플렛, 브로슈어 등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인쇄물에 관계된 이미지의 색상들은
모두 CMYK의 색상 모드를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다고 같은 색상은 아닌 거죠. 디자이너는 RGB 색상 모드와 CMYK 색상 모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용도에 맞는 색상 모드를 꼭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누구는 IBM PC를 쓸 것이고 또 누군가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PC나 매킨토시 컴퓨터나 다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컴퓨터에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는 것이죠. 만일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도비사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adobe.com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 다운받는 일러스트레이터는 CC 버전일 겁니다. 그러나 CS6 버전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CS6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아예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없다 하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 중에는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운받은 중에 월정액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체험판 혹은 시험판이라고 해서 한 달간, 1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판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한 달간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운을 받으실 때 일러스트레이터는 영문판 혹은 한글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되도록이면 영문판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한글판은 영문판을 번역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메뉴의 설명 내용이 어색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판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CS6 버전 이상이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중에 실습을 따라할 수가 있고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컴퓨터가 매킨토시가 됐던 PC가 됐던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기를 같이 겸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화면 구성은 상단에는 메뉴 표시줄, 어도비 브릿지, 도큐멘트 정렬 단추와 옵션 바가 위치되어 있고 화면의 좌측에는 툴박스가, 우측에는 패널이, 그리고 가운데는 아트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상태 표시줄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메뉴, 툴박스, 옵션 창,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터페이스의 색상을 조절하는 방법과 기본 단위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트보드의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 또 이동하는 방법을 돋보기 툴과 핸드 툴,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레스터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차이를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